네, 안녕하세요. 지성환 씨, 박진영입니다. 이번 영상은 책 리뷰 시간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석원 작가의 보통의 존재라는 책입니다.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. 겉표지는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, 노란색 표지에 이제 검은색 글씨니까 이게 마치 그 카카오,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더 글자가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표지에 특별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의자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고 세로로 보통의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책값은 13,000원이고요. 책 페이지는 385페이지입니다. 이 책을 구매하게 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.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옛날에 그 군대 선임을 우연찮게 일터에서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연락을 계속 제가 해가지고 그 밥 한 번을 먹게 됐는데, 밥을 먹고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이 선임분께 책과 뭐 평소에 듣는 음악 같은 거를 추천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. 제가 이분하고 같이 뭐 그 군대 노래방에서 노래도 같이 이렇게 몇 번 불러보고 그랬었는데 되게 특이한 노래들을 좀 많이 불렀었거든요. 인디밴드 노래.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좋아했던 멜로디라든지 스타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서 혹시 감명 있게 읽은 책이라든지 노래가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 해서 추천을 받은 게 이석원 작가의 보통의 존재라는 책입니다. 이 저자는 밴드로도 실제로 활동을 했고요.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그래도 인디밴드 중에서는 좀 많이 알려진 밴드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즐겨 듣진 않았는데 이 선임분이 되게 이분을 좋아하시고 또 이 책을 또 재밌게 읽었다고 하셔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돌아가는 길에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. 이 책의 장르는 산문이에요. 산문이라는 게 제가 딱 처음 들었을 때 이 산문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? 라고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찾아봤거든요. 산문이라는 게 이제 어떤 수필이나 소설처럼 어떤 형식이나 운율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쓰는 뭐 한 에세이 같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.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큼지막한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에 느꼈던 감정들과 표현들을 묘사를 진짜 30대의 남성분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감성 스푼이 되게 엄청 많습니다. 특히나 저 같은 이성적으로 이제 많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감성적인 책이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기계적이고 로봇적인 삶을 살다 보면 감성 같은 게 좀 부족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감성을 좀 충족하기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마치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분 나이가 1971년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71년생이면 이제 거의 50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 표지도 되게 저는 흥미로웠던 게 보시면 71년생 나이 탐험가 모든 것은 어느 날 자신이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섬뜩한 자각을 하게 된 어떤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나이 탐험가라는 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?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이 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죽은 이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생을 마친 후 나의 생을 장식했던 모든 출연진들이 나타나 축하의 꽃다발과 함께 박수를 치며 나를 격려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. 그리고 그들은 웃으며 내게 이렇게 말해준다. 모든 게 쇼였어. 내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나를 절망시켰던 그 모든 모순되고 불합리하며 잔인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, 모든 게 다 인생이라는 연극이자 쇼에 불과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.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해주면 좋겠다. 마지막 그 표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딱 봤을 때 느꼈던 그 생각은 뭐냐면 마치 되게 유언장 같다? 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혹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마무리를 이제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유언장과 같은 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이분이 어디 뭐 아프신 분인가? 라고 생각해서 막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. 본인이 이렇게 살면서 느꼈던 점들을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표현력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.
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어떤 자기계발서 이런 거보다도 밑줄을 더 많이 쳤어요. 특별하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, 제가 이걸 이제 블로그로도 작성을 했거든요. 책에서 제가 밑줄 친 문장들을 이 유튜브 그 댓글에도 같이 남겨드릴게요.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개 일기 쓰는 법을 이분이 소개를 해줬어요. 일기는 보통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는 아니면 유치원 때든 뭐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든 일기를 쓸 때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일기도 있고 아니면 나만의 일기를 쓸 수도 있거든요. 그날의 어떤 나의 기분과 상황과 내가 느꼈던 혹은 개선해야 될 거, 뭐 혼났던 거, 슬펐던 거, 우울했던 거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기로 작성을 하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일기를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, 그냥 단순히 상황을 이렇게 연출된 상황을 그냥 묘사만 하지 말고 거기에 나만의 생각을 좀 담아서 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친구가 없다. 이건 팩트잖아요. 혹은 나는 친구가 많다. 이게 팩트잖아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난 친구가 없어. 근데 난 왜 친구가 없지? 근데 친구가 왜 필요하지? 약간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나만의 생각을 끌어내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이 공개일기라는 글들이 써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. 이게 마지막 부분에 거의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님이 이거를 이제 자기의 삶의 일기를 어떻게 보면 이게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거잖아요. 돈을 주고 물론 판매를 하는 거지만,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공개 일기가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삶을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내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. 그거를 내가 잘 받아들였을 때 내 주변에 있는,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, 그리고 어떤 인프라, 인맥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되게 열등감 느끼고 항상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랬는데, 그거를 인정함으로써부터 그 주변에 있던 것들이 어떤 위대한 유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나는 이 위대한 유산을 잘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 외에 이제 또 뭐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사랑이라는 감정, 그 좋아하는 감정은 미움 없이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때 있었던 일들, 그리고 그 나이에 있었던 일들, 그 상황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71년생 작가의 공개일기에 이렇게 몰입이 돼서 좀 감정이입이 되고, 어떨 때는 피식 웃기도 하고 약간 감명을 받기도 하고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냥 멍 때리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